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 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5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30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통화했다는 속보가 떴어요. 비트코인은 지루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알트코인 램은 손절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ITX는 19% 수익 구간이고요. 현재 시간 0.1% 수익 구간이에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해서 총 86주를 보유하게 됐어요. BITX는 현재 1.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템퍼스 AI는 장중에 5% 이상 하락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템퍼스 AI는 변동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내부자 매도 소식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템퍼스 AI는 약간의 오너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장기로 큰 투자 금액을 끌고 가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기회를 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0만 4천 달러에서 10만 5천 달러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상승은 다음 주를 기약해야 될 것 같아요. 불과 4월 9일 날은 7만 4천 달러에서 5월 말 11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한 상승 없이 행보하니까 다시 지루한 것 같습니다. 4월 9일 BITX 보유 잔금은 투자금이 손실 중인 가운데 잔금이 1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1억 7천을 넘어 1억 8천 가까이 됐는데요. 4월 초 대비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루하고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램이라는 코인을 260만원 정도를 매수를 했었는데요. 마이너스 60%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램 코인은 업비트에서 7월 3일날 상장 폐지가 된대요. 알트코인은 투자하기가 되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알트 불장이 오지 않아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은 계속 하락만 하고 있어요. 알트코인의 불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지코인만 10% 수익 구간이고요.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62%,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60%, 이캐시는 마이너스 63%, 디카르고는 마이너스 34%, 캐딘 어독트 월드는 마이너스 67% 손실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램을 손절해서 160만원 정도 손실을 본 것 같아요. 알트코인이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큰 수익에는 그만한 위험도 따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BITX가 수익률 1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도지코인, 그 다음 템퍼스 AI예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손실 중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느덧 135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1400원 후반대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벌써 1350원대로 내려왔어요. 미국 주식에 대한 환차손은 13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양도세도 22%를 내야 되죠. 배당 소득세는 35%로 상향시킨다고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 주식보다 우리나라의 주식이 더 메리트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순풍을 타고 오늘도 많이 상승했어요.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미국 내 공장 증설과 기술 개발을 위해 1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1조 7,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대요. 이번 투자는 애플과 퀄컴, GM 등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부활을 위해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연합군을 꾸려 시장 확대에 나선 것이래요. 파운드리의 67%는 TSMC가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1%예요.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삼성전자를 쫓아올 생각인 것 같아요. 기어이 트럼프는 어제 새벽 12시에 철강 관세를 50%를 발효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에도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의 발달로 인해 전략 수요가 급증하자 미국 기술 기업들이 앞다퉈 원전 에너지 확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메타는 미국 최대 원전 사업자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 원전 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SMR 소형 원전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지빌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언제 기회를 봐서 오클로를 매수할 생각이에요.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래들은 7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을 쓸어 담았대요. 특히 1만 달러 이상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주소들이 가격 하락을 매수 기회로 판단하며 다시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대요. 비트코인 관련 좋은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드라마틱한 상승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조금 더 매수세가 강해져야 비트코인의 공급 충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영국의 금강 개발 업체인 블루버드 마이닝 벤처스는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으로 채택하는 전략을 병행한다라고 밝혔어요. 5일 금융 분석 플랫폼 팁 랭크스에 따르면 블루버드는 향후 금채굴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보유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대요. 블루버드는 필리핀에서 금강 개발 프로젝트가 진척을 보이면서 금채굴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보유할 계획을 설명했어요. 블루버드는 금과 비트코인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새로운 투자층을 확보하고 주주 기반을 넓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점점 더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도지코인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요. 6월 4일 하루 동안 1000만에서 1억 도지를 보유한 지갑들이 총 2억 8천만 도지를 추가 매수했대요. 이는 약 5,040만 달러 규모로 도지코인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나타난대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의 끝자락에 가야 알트코인 불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 시장이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에도 흔들리지 않자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수요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거시 환경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기관들의 가상자산 수용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대요. JP모건은 현재 가상자산 ETF를 담보 자산으로 수용하고 있고 K-웨이브 미디어와 트렌저 글로벌 같은 상장사들도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에 편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점점 더 비트코인 매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상승이 더딜까요? 영국 기업 스마터웹 컴퍼니는 최근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어요. 우리는 최근 39개의 비트코인을 57억 3천만 달러에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당 회사의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122개로 늘어났대요. 수량은 작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6월 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AMB 크립토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정책 전환을 포함한 경제 회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대요. 그는 침체된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디지털 자산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김남국 위원이 대통령실 국민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합류했대요. 예전에 김남국 의원은 국회 질의 시간에 핸드폰으로 코인을 매도매수해서 이슈가 됐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이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대요. 이번 상장은 가상자산 기업의 제도권 진입을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대요. 서클은 이번 상장으로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비롯한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전통 금융시장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래요. 시장에선 2021년 코인베이스 상장 이후 가장 주목받는 가상자산 기업 IPO라고 평가했어요. 이번 IPO 주관사는 JP모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이 맡았대요. 블랙록과 돈나무 언니는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래요. 하지만 당장은 매수할 계획은 없고요. 메모를 잘 해뒀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면 그때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 시간 1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템퍼스 AI는 0.7%대 하락해서 2% 정도 수익 구간 중이고요. BITX도 0.9% 정도로 하락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